에프킬라의 삼국지 열전. 관우. 행적. 관우는 태어난 시기와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 관우전에 따르면 고향에서 도망쳐 탁군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그러다 유비를 만나 형제의 의를 맺고 황건적의 난 때 유비와 함께 의용군을 이끈다. 난 이후에도 유비를 따라 동탁 토벌전에 나선다. 연의에서는 관우가 동탁의 장수 화웅을 수리시키기 전에 배웠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화웅을 뵌 건 손견이었다. 이후 관우는 유비를 따라 공손찬 휘하에 있었고 주로 원소와 맞서 싸웠다. 그리고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여 서주의 도겸이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유비는 관우 장비와 서주로 이동한다. 조조는 유비와 대치 중 후방이 여포의 기습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철수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관우와 장비는 만인지적으로 불리게 된다. 유비는 조조의 패해 떠돌던 여포를 받아주었는데 이 여포가 유비를 배신하여 유비는 서주를 잃고 만다. 이후 유비는 여포에 의해 결국 완전히 쫓겨나 조조에게 몸을 맡기게 된다. 그리고 조조는 여포를 공격해 처형한다. 하지만 유비는 조조와 함께하지 못하고 탈출하여 서주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조조와 전면전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비는 완패해 원소에게로 도망가고 관우는 합의성에서 포위되어 조조에게 투항하였다. 관우는 조조 휘하에서 원소의 상장 알량을 베는 큰 공을 세운다. 조조는 그에 대한 포상이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으로 어마어마한 배품을 내렸다. 그러나 관우는 유비가 원소에게 간 것을 확인하고는 떠나버렸다. 이후 관우는 유비를 따라 형주에 이동했고 조조의 남하에 대항하여 강하로 이동한다. 그리고 적벽대전에서도 참전한다. 적벽대전 후 유비는 익주 정벌을 위해 떠났고 관우는 장비, 조운, 제갈량 등과 형주에 남았는데 형세가 어려워진 유비가 추가로 원정군을 조직하여 제갈량, 장비, 조운이 익주로 파견되었다. 결국 유비는 익주의 유장을 공격해 장로가 점거한 한중을 제외한 익주 전체를 장악하였다. 그러자 조조를 막기 위해 남형주를 빌려준 손권이 땅의 반환을 요구했다. 유비가 양주까지 취하면 형주를 반환한다 하자 손권은 여몽을 파견하여 남형주의 장사, 계양을 빼앗는다. 유비와 손권은 전쟁 직전까지 가지만 마침 조조가 한중을 차지하고 유비의 익주 방면 영토와 맞닿게 되자 유비가 물러나고 남형주는 유비와 손권이 분할하게 된다. 유비는 한중에서 조조를 맞아 크게 싸우고 황충 등의 활약으로 크게 이긴다. 한중을 차지한 유비는 스스로 한중왕을 칭하고 관우를 전장군 가절월에 임명한다. 유비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자
조조의 영토 내에서 반란이 속출했고 관우는 그 틈을 노려 북진을 시작한다. 북형주의 중심 도시는 양양과 번성이었고 주둔하는 장군은 위의 최고의 명장 조인이었다. 조인은 방어에 치중하였으나 그걸로 관우를 물리치지는 못했고 조조는 우금, 방덕을 대장으로 삼아 최정예 7군을 원군으로 보냈다. 하지만 관우에 의해 7군은 전부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우금은 사로잡히고 방덕은 처형되었다. 이에 조조는 크게 놀라 가용한 자원을 모두 관우 쪽으로 돌리고 손권을 회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손권은 조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우를 공격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우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관우는 서황에 의해 군을 물렸고 강을 배후 삼아 재정비를 했으나 손권에 의해 본거지인 남군과 공안, 그 외 남형주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빼앗겼다는 보고를 받는다. 관우는 형주 서쪽의 맥성으로 퇴각해 익주로의 이탈을 도모했으나 여몽의 함정에 빠져 사로잡히고 만다. 그리고 관우는 219년 손권에 의해 처형당한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유비가 격분하여 손권을 공격하는 이릉대전이 일어나지만 이는 따로 다루겠다. 평가. 무장으로서 관우는 일신상의 무예와 야전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홀로 원소군의 한가운데 있던 알량을 벤 것과 형주에서 조조군과 맞설 때 조인을 몰아넣고 우금을 사로잡은 것은 당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이었다. 기록이 부족해 세세한 전공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유, 여몽, 유엽, 곽가, 정욱, 육손 등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결국 형주공방전에서 패해 전사했고 후방관리의 부실이 그 원인이었지만 이 전투의 참가자들의 수준 차이가 전반적으로 심각했다. 손권의 배신 역시 변명거리는 된다. 관우 본인이 변명하려 할 것 같진 않지만 말이다. 인격면에서 보자면 관우의 성품에는 명함이 있다. 백성과 병졸에게는 인자했으나 사대부에게는 교만했다 하며 심지어는 동맹의 군주인 손권조차 함부로 대했다. 또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불같은 면이 있어 유비 진영 내에서도 조금이나마 위험 요소가 되었다. 물론 한 개인으로만 보면 문제가 아니지만 말이다. 특히 충의 관련해서 관우의 진가를 찾을 수 있다. 유비에 대한 관우의 충성은 가히 역대급으로 전무후무한 수준이라 할 만한데 황제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던 조조에게서 떠나 원소에게 객장으로 더부살이하던 유비에게 돌아간 것은 오관육참 같은 소설의 창작이 없어도 충분히 극적이다. 우리도 그런 의리에 반해
관우를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닐까?